전쟁과 통치체제의 정비.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미친 영향과 통치체제 정비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17세기와 18세기 사이 조선의 통치체제 개편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왕대를 살펴보면 선조에서 정조까지 선조, 광해군, 인조, 숙종, 영조, 정조, 물론 이제 중간에 경종이 있습니다만은 제위기간이 긴 임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주요 국왕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선조대의 임진왜란, 이 인조대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17세기의 왕대 이때 있었던 그 정책들은 대개는 외교적인 관계 그리고 명청교체기에 조선의 외교적 노선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에 국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또 청이 대륙을 장악한 이후에는 청과의 새로운 외교적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숙종대에 접어들면 이러한 그 상황이 변화하여 청의 그 중원 지배가 거의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이제는 청을 중원의 지배자로 인정을 하고 청과의 정식 외교, 국교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국정의 현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은 더 이상의 이제 군비를 들여서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는 영조, 정조대에 접어들면서는 내치에 주력을 하면서 민생 안정에 주력하는 민생 안정이야말로 국정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이 시기고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정치 운영이라든가 경제 정책들이 짜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이 시기를 바라보면 이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을 우리가 좀 더 시기에 맞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막 전쟁을 겪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국가나 제도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수습해야 할까요? 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비상 상황에서 조선 왕조의 대응은 여러 부분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전쟁을 갖고 난 후 조선 왕조 정부는 국가의 재건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중앙정부 기구와 군사조직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부분에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위기에 처한 사회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성리학적 이념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조선 왕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란의 여파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 지금 보이는 토지 결수의 그래프입니다. 원장부 결수라는 것은 원래 호조에 등재된 전체 총 토지 규모입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난 이 시기결은 실제로 수세를 하는 토지 결수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 선조대 요 24년부터 선조 34년 이 기간에 급격하게 이 결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대를 거쳐 숙종대 빠르게 이 결수가 증가하고 물론 세종대까지는 안 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그 토지의 결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큰 변화 없이 시기 결수는 약간의 증감을 보이면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토지 결수의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이 임진왜란이라는 충격파는 조선의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라 할 수 있는 농업 생산, 그 기반이 되는 농지의 파악에서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조선 조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구인 비변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중앙조정에서는 국무를 논의하는 주요 협의체 기구로 의정부가 있었습니다. 비변사는 원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변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기구였는데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청와대의 NSC 같은 그러한 위상을 가졌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정과 판서 같은 조정의 주요 직임들이 도제조와 제조와 같은 직임을 겸하면서 참여합니다. 비변사에서 논의되는 대상과 비변사의 권한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서 이제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최고 회의기구가 되는 것이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치제도에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변사가 중앙조정에서 최고 기구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의정부, 육조와 같은 기존의 기구, 이들과 역할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은 행정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변사의 위상은 전란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9세기 무렵에 나타나는 소수의 집권 세력이 비변사의 주요 직임을 장악하면서 국정의 주요 부문들을 독점하는,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기구로 변질되는 것은 또 하나의 비변사가 가지고 있는 폐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란을 겪으면서 중앙의 군사제도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조선 전기의 중앙 군제였던 오의제가 개편되었는데요.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어 급료를 받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중앙군을 개편합니다. 이어 인조대의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여 어영청과 총융청, 수어청이 설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종대의 금유영이 창설되면서 이른바 오군영을 중심으로 하는 17세기 조선의 중앙군제가 성립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궁궐을 중심으로 금유영, 어영청, 훈련도감이 설치되어 있고 궁궐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죠. 도성 외곽, 그러니까 서울 서북부 지역에 총융청, 이거는 저쪽 파주까지 이제 방어선이 연계가 되고요. 또 수어청이 광주 지역에 설치되면서 경기 지역 방어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로로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강화도에도 이 지무영이 설치되고 북방에서 내려오는 주요 길목인 이 개성에도 관리영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수도와 수도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 대한 방어 체제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접어들어 사실상 완비되는 그러한 형국을 띠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지방군제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됩니다. 대규모 전쟁에 맞는 전략과 전술, 군제를 채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군은 명의 척계강이 지은 기여순서에 나오는 부대 편제 방식인 소거법과 삼수법을 채택하면서 중앙의 훈련도감과 지방의 소거군을 중심으로 군대를 편제하게 됩니다. 이전에 조선의 지방군제인 진관체제 역시 소거군을 바탕으로 진영체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재정비되는 것이 이 시기에 나타난 지방군제의 변화입니다. 소거군은 종래에 기병 중심의 전술에서 탈피해서 보병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양인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도 편제하였습니다. 17세기에는 소거군의 조직과 훈련을 지휘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하는 영장을 별도로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기로 접어들면서 18세기 중엽 영조대에는 천인으로만 소거군을 채우게 되어 법전인 소국대전에는 천예군이라는 멸칭이 남게 되었습니다.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도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험인 식년시 외에 특별시험인 별시의 횟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무과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10,000명에 달한다고 하여 일명 만과라고 불리는 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선발 인원이 과도해지자 관직수보다 과거 합격자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과거가 선발이 아닌 자격의 부여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료 충원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란 이후 국가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데요. 이는 새로운 법전의 편찬으로 이어집니다. 각 왕대별로 살펴보자면 숙종대에는 수교집록, 영조대에는 속대전, 정조대에는 대전통편, 고종대에는 대전회통이 편찬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전들은 이전의 법전을 폐기하거나 수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법령이나 왕명을 추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기관별로 해당 관서의 세부 규례를 보여주는 관서지를 편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문휘고, 충관지, 추관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지리지와 지도 편찬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 추세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각종 읍지를 모아 엮은 여지도서와 신경준의 동국여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에서는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 후 국가재건의 모습을 살펴봤고 군제, 관리 선발, 법제 등 전후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국가나 제도의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수습해야 할까요?